국가인권위원회. 최근에는 저희가 한번 보도해드렸던 차별금지법 제정과 관련해서도 이 국가인권위원회의 노력이 아주 자주 보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모셨습니다. 직접 국가인권위원회 소속으로 우리 사회 차별과 혐오를 없애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발로 뛰고 있는 실무자 한 분을 모셨습니다. 인권위 혐오차별대응기획관 김태현 주무관 자리해 주셨어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이름이 좀 기네요. 네, 네, 혐오차별대응기획단. 나중에 좀 자세하게 여쭤보도록 네, 하고 네. 함께 또 이 시간들 해주시는 편견이라고는 일도 없는 여자 남정민 씨 자리해 주셨습니다. 그것 또한 편견입니다. 안녕하세요. 코미디하는 남정미입니다. 그러네요. 그렇게 말하는 것도 편견이네요. 죄송해요. 아니 정말 생각해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저 나가서 너 옥상으로 와 이렇게 하시는 거 아니죠? 아이, 제가 뭐 옥상 없어요. 거기 저희 그 관리자들이 있어요. 관리자들이. 네. 자, 그러면 오늘은 국가인권위원회라는 곳에서 지금 일을 하시면서 특히 혐오 차별 대응 기획단이라는 업무를 하고 계셔서 이 업무는 또 뭔지 좀 전반적으로 소개를 좀 듣고서 얘기를 네네. 풀어가는 게 좋겠죠. 네네. 네. 혐오차별대응기획단은 이제 생긴 지 2년 된 임시 조직이고요. 임시 조직. 네, 상설 부서는 아니고요. 이제 우리 사회 혐오차별이 너무 심하다라고 이제 여러 의견들도 있고 또 위원회도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마이크를 가까이 대응이 써주시죠. 필요하다라고 예. 생각을 해서 혐오차별대응기획단을 만들었습니다. 별도로. 예. 그래서 지금 뭐 혐오 표현 이런 이슈들이 되게 많이 등장하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전담하는 부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그 왜 교수님들이나 이런 분 수학 선생님이나 이러면 자식들이 수학 되게 잘할 것 같고 막 이러잖아요. 국가인권위원회의 혐오차별 대응기획단에 계시니까 굉장히 혐오나 차별 이런 건 1도 없는 사무실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떠세요? 편견이죠. 네, 편견입니다. 네. 너무 완벽하길 기대하지 마세요. 서로. 네, 그렇죠. 네. 예. 그게 사실 위원회 직원들이 갖는 부담이기도 약간 한 것 같아요. 어디 가서 말 하나 하기도 네, 힘든. 그렇죠. 네, 어디 예. 가서 인권위 직원이 이럴 수 있어 뭐 이런 얘기들을 자주 듣거든요. 네. 정말 뭐 여러 위원회 부처가 뭐 있지만은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이런 면에서 좀 힘드신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예. 아무래도 기대가 있고, 근데 사실 어디든 직장 생활이라는 건 비슷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맞아요. 그 속에서 조금 더 깨어 있어야 하고 한 발짝 그렇죠. 더 앞서서 고민해야 된다 이런 부담감들도 대단히 많고요. 네. 그리고 찾아오시는 분들 자체가 워낙 이제 침해나 차별로 상처받은 분들이 많으시니까 그분들과 이제 소통하는 것들에 대해서도 고민이 대단히 많은 편입니다. 네. 네. 원래 뭐 이런 부처나 이런 데서는 뭐 이번에는 뭐 몇 가지 도달 성취 네. 이러면 와 우리가 해냈어 이러는데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목표가 뭐냐? 목표를 어떻게 측정해요? 네. 저희 위원회 비전은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인데요. 네, 사실 이제 저희도 예산을 쓰는 국가기관이다 보니까 그런 어떤 수량적인 목표치도 당연히 있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조사를 얼마만큼 빠른 시간 내에 했느냐, 이전보다 사건을 어떻게 처리했냐 이런 것들도 있지만 사실은 정책이라든지 이런 제도 개선 같은 것들도 되게 중요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우리 사회가 얼마만큼 받아들이고 변화됐느냐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넓게 평가를 하는 거죠. 네, 항상 이런 그 공공기관 느끼는 것은 그 양적인 그 수치보다 목표보다는 좀 질적인 목표로 전환하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을 늘 한번 해보게 되는데 네. 자, 우리 사회가 지금 인권 감수성이 정말 많이 올라왔고 특히 젊은 세대들은 맞아. 너무 본인도 네. 느끼시죠? 예, 맞아요. 저는 국가인권위원회 제일 처음에 제일 처음 접했었던 영상 뉴스 영상이 군인 네. 의문사를 이렇게 규정해주는 그걸로 노력 많이 하신 걸로 네. 되게 기억을 하시는군요. 어마어마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 진짜 너무 많이 올라와 있고 그래서 젊은 친구들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굉장히 당당해요. 네. 네. 저는 그 보고 되게 보기 좋죠. 예, 그 성취 부럽기도 올리신 하고. 것 같은데. 네. 이제 위원회가 설립된 지 20주년 됐거든요. 내년이면 20주년이니까 그만큼 어쨌든 사회가 그런 인권에 대한 고민들이 깊어졌다라는 뜻인 거고 그리고 사실 저희는 학교 다닐 때 인권교육 한 번도 받아보지 않았지만 그렇죠. 지금은 인권교육 다 하거든요. 다 합니까? 네네네. 교과서에 인권위도 실려 있고 인권이 뭔지도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좀 달라지는 거 확실히 있는 것 그런 같아요. 변화를 느끼십니까? 현장 안에서도? 네. 지금
저희가 말씀드린 그런 네, 변화를.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인권위를 찾아오시는 분들도 대단히 다양해졌다라는 것이 그만큼 이제 본인의 인권에 대한 관심도나 감수성이 있기 때문에 이제 문을 두드리시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있고 또 위원회가 따라가지 못하지만 예를 들면 올해만 해도 트랜스젠더 두 분이 여성들이 용기 있게 어떤 자신의 목소리를 내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더 많은 목소리들이 사회에 등장했다 이런 것들을 하면 보면 이제 업무를 하면서도 아 정말 많이 달라졌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 거기 왜 3일대로 그쪽에 네네네. 있잖아요. 그 거기 앞에 명동성당 근처에서 제가 예. 일을 해서 맨날 예. 왔다 갔다 하면서 봤는데 그 앞에 항상 억울한 분 네. 아니면 의견을 표출하시는 네네네. 분들이 되게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렇군요. 국가인권위원회로 억울한 분들이 찾아갈 수도 있는 건가요? 당연하죠. 네. 아. 네.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상담조정센터라는 게 네. 있거든요. 네. 그래서 거기를 방문하시면 어떤 얘기들 이제 상담을 통해서 위원회 조사가 가능한지 아닌지 뭐 이런 판단을 통해서 사건을 이제 의뢰하실 수 있고요. 뭐 찾아오시는 것 외에 전화든 우편도 정말 많이 오거든요. 편지를 써서. 편지도. 네. 네. 그래서 다양한 방법으로 내가 이제 어떤 침해나 차별을 받은 것 같다라는 의심이 드시면 언제든 상담이나 뭐 네. 문호가 열려 있는 그쵸. 거군요. 네. 두드리실 수 있죠. 네. 자, 그러면 그 안에서도 혐오 차별 대응 기획단이 추진하는 주요 사업은 뭔지는 좀 짚어봐야죠. 네. 그렇죠. 저희가 이제 2019년도 1월에 처음 이제 설치된 부서인데 예. 이제 혐오 표현 문제가 정말 심각하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이제 표현이다라고 얘기하니까 이게 표현의 자유인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또 국가가 그것도 생각하시게 예, 되죠. 국가가 어떻게 이런 표현을 막겠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사실 이 혐오 표현이라고 하는 게 차별과 관련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혐오 표현을 할 수 있다라는 건 그 혐오 표현 대상이 되는 사람들이 이미 차별받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제 쉽게 혐오 표현을 하는 거고 또 그런 혐오 표현들이 막 생겨나면 아, 저 사람들은 정말 차별받아도 되는구나라는 생각을 하지게 다른 사람들이. 네네 그렇죠. 예. 그게 이제 차별 구조로도 이제 사회적 차별로도 이제 고착화되는 그런 경향이 있어서 이게 어떤 단순히 말을 하는 문제를 떠나서 사회의 차별 구조와 관련이 있다라고 판단을 하는 거고 그래서 이제 한국 사회 말고 또 국제 사회도 다 혐오에 대해서 대응하겠다라는 걸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가장 먼저 한 일이 바로 이 혐오 표현이라고 하는 게 개인의 어떤 말할 자유 이런 문제가 아니라 공적인 공간에서 누군가의 시민권을 박탈하는 차별의 문제다. 이런 것들을 알리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근데 또 이걸 국가가 주도적으로 하는 것보다 각 영역에서 자발적으로 뭔가 실행하는 그렇죠. 게 효과가 훨씬 좋기 때문에 예. 각 영역에 이제 손을 내밀고 있는 거죠. 함께 어떤 대응을 해보자. 예,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고 네. 그리고 이제 사실은 이건 시민사회계도 해야 되지만 국가가 차별받는 시민을 보호해야 될 1차적 의무자이기 때문에 그렇죠. 네, 국가의 역할들도 저희가 모색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 이 차별이라는 게 언어에서 사실 많이 시작이 네. 되어서 결국은 그 차별 구조를 만들게 네, 되고 그렇죠. 네네. 예. 그걸 또 다시 우리가 재생산 언어로 또 재생산하게 되고 네, 맞습니다. 그 구조를 어떻게든 흔들어야 되는 네, 건데 그게 참 쉽지는 않군요. 사실 그 만약에 인권위원회에 가서 정용실 아나운서가 남정미가 차별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저한테 왔을 경우에 저는 차별하는 사람이 아니에요라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네. 호환 기준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네요. 네. 네. 근데 사실 법적 차별은 아주 명확하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어렵긴 한데 차별이라고 하는 건 비교 대상이 우선 있어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내가 부당한 명확하게 조금 예를 뭐 대우를 들어주신다면. 예를 들면 최근에 이제 위원회가 결정한 것들 중에 예, 뭐냐면 하나. 그 모 방송국에서 이제 직원을 채용하는데 네. 남성은 계속 정규직으로 채용하는데 여성은 프리랜서나 계약직으로만 계속 채용을 한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비교가 되는 거잖아요. 네, 아나운서라는 그렇죠. 직종에서 두 성별이 있는데 성별로 차별이 이제 차이가 발생한 거니까. 예. 근데 그 차이가 합리적인 이유가 있느냐 없느냐를 이제 보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살펴보니까 그냥 관행이었던 거예요. 관행.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 흔히 가지고 있는 남성은 어떤 뭐 집에 가장이고. 그렇죠. 그런 예. 역할을 해야 하니까 안정된 직장이 필요하다라고 보는 거고 여성은 좀 그렇지 않다라는 시선을 가지고 있으니까 쉽게 이제 일하다 떠날 수 있는 뭐 프리랜서나 계약직으로 뽑게 되고 그런 거죠. 그래서 그렇게 차별이라고 하는 건 명확하게 이제 비교 대상이 있고 그렇게 다른 걸 갖게
다르게 아니면 같은 걸 다르게 대우하는 이유가 명확해야 되는 거죠. 네. 그 이유가 합리적이냐 합리적이지 않느냐. 예. 저희 엄마 계속 저 차별해서 신고하고 싶은데 그건 엄마 친구 딸내미는 적게 먹고 막 이러면은 네. 이런 건 안 되는 아니 거고. 근데 그거는 그래서 뭐 다르게 대우한 게 있나요? 아 그렇구나. 네, 그건 명확성이 네. 있군요. 비교는 하셨지만 네. 대우는 더 잘해주시잖아요. 그렇군요. 네. 이 제가 가서 억울함을 토로했을 때 네. 이게 얼마 정도 안에 해결이 되나요? 네. 규정상은 3개월 정도 내부적으로 이제 처음 접수를 해서 조사를 하고 결과가 나오는 기간이 걸리는데 이게 사건이 사람과 관련된 거기 때문에 그렇죠. 천차만별이에요. 사실은 좀 오래 걸리는 사건도 있고 아주 명확하게 차별관계가 명확하고 그 이유도 이제 쉽게 드러나는 사건들은 오히려 빨리 더 예. 끝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단정적으로 얼마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참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앞서 네. 얘기해 주신 것처럼 이것이 결국은 관행에서 왔다고 네, 얘기하셨잖아요. 네. 그 이렇게 남성은 가장일 확률이 높으니까 하는 이런 관행에서 왔다면 그거를 고치는 건 상당히 어려운 거 아닙니까? 관행이란 건 맞아요. 오랫동안 저희 그렇죠. 인식 네, 속에 네, 네. 문화 속에 어떻게 보면 녹아 있는 거라 그걸 네. 전환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예.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게 두 가지 다 필요한데 그 관행이 관행인데 잘못된 거라는 걸 알려주는 그래서 사람의 개인적 인식을 바꾸는 것도 중요하고 깨달음을 주는 네. 거군요. 틀 자체를 흔드는 것도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네. 예를 들면 그런 관행이 있다 하더라도 실제 채용 규정이나 이런 걸 통해서 조금 더 그 다양한 성별이 들어올 수 있도록 제도화하면 예. 그 관행이 이제 줄어들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네. 두 가지 측면을 다 고려해야 하고 저희가 혐오 관련한 얘기를 할 때도 교육보다는 환경 자체를 좀 바꾸는 그런 작업들을 함께 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드리고 있는데 그렇죠. 네 그런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교육으로는 한계가 있고 네. 환경을 바꿔야 되는 네. 지금 개인에게는 어떤 깨달음을 주는 거고 제도화하는 틀도 마련해야 네, 네, 되고 네. 그래야 관행이 상당히 생각보다는 좀 어렵네요. 예. 국가인권위원회가 내년 되면 20주년이 네, 된다고 네. 했잖아요. 근데 이제 혐오 차별 대응 기획단이 생긴 지 1년하고 지금 햇수로 2년이 되잖아요. 네, 네, 네. 앞으로 또 한 10년 또 달리시면 네. 또 지금처럼 인권이 많이 맞아요. 무르익은 것처럼 올라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네. 예. 자, 근데 얼마 전에 저희가 이제 차별금지법 제정에 관한 것을 네네. 저희가 이제 방송을 해드렸던 적이 있는데 네.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 6월에 이 제정 의견을 표명을 하지 않았습니까? 인권위 자체적으로 마련한 법안이 지금 이제 올라가 있는 건지 네. 아니면 그 내용은 무엇이고 지금 또 정의당이 발의했다고 저희는 알고 네네. 있는데 포괄적 차별금지법 이것과 차이점은 뭐고 네. 왜 같은 점 뭔지를 알아요. 왜 따로 이런 뭐가 가는 건가? 네. 아니면 서로 돕고 있는 건가? 자세하게 모르겠어요. 네. 사실 법안은 여러 의견을 담아서 내는 거고 결국 이제 그게 국회로 넘어가면 아마 통합돼서 심사를 하게 될 건데요. 위원회가 차별금지법을 처음 꺼낸 건 2006년도였거든요. 아우, 오래됐네요. 네, 정부에 이제 저희가 차별금지법을 이제 이제 입법을 하라고 권고를 했고 네. 다음에 2007년도에 법무부가 실제로 발의를 했어요. 정부 안으로 발의를 했는데 불행하게 논의되지 못하고 2008년도에 이제 당시 국회가 이제 종료되면서 끝났고. 폐기됐거든요. 네. 예. 그리고 다시 이제 말씀처럼 이번에는 정부가 아니라 국회에 의견 표명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 만들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견을 표명했고 이제 그쯤에 정의당은 6월에 이제 별도로 정의당 차원에서 발의를 한 거죠. 네. 그리고 제가 알기로 지금 뭐 여당도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예. 네. 근데 이제 발의만 하는 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논의를 통해서 이 법이 실제로 이제 만들어지는 과정들이 필요한 거고요. 이제 공이 이제 국회로 넘어갔다고 보시면 될 것 그러네요. 같아요. 그리고 순서가. 네, 저희가 의견 표명을 했다 하더라도 그 법안이 단독으로 발의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정의당 법안과 함께 논의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네. 이제 국회가 공을 받게 된 거는 사실인 거고요. 정의당과 위원회 평등법의 큰 차이는 이제 법명에서 드러나는 게 약간 법명이 있고 뭔데요? 저희는 이제 평등 및 차별 금지에 관한 법률이고 예. 정의당은 차별금지법인데 사실 같은 내용이긴 해요. 같은 네. 목적이고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차별금지법 하면 많은 오해를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내가 뭔가 발언하는 게 금방 차별금지법에 의해서 처벌되거나 부정적으로 네, 조금 네. 더 생각하신다는 거군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어떤 개별 차별행위, 합리적인 차별행위가 아니라 잘못됐다고 느껴지는 그런 차별을 금지하는 거고 결국 그것의 목표는 평등을 지향하는 거다라는 걸 조금 대외적으로 명확히 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해서 법명에 이제 평등이란 단어를 넣은 거고요. 예. 네, 구체적으로는 예를 들면 이제 국가인권위원회가 혐오차별 대응을 하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그 법 안에 괴롭힘이라고 하는 그 하위 항목에 혐오적 표현이라는 단어가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이런 혐오적 표현을 하는 것도 일종의 차별 행위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법에 담은 거고요. 정의당 그 법안의 가장 큰 차이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시정명령권을 부여하고 있는 겁니다. 네. 위원회 그 제한 법안에는 시정명령권이 없고요. 네. 그러면 좀 더 강력한 건가요? 시정명령권이 들어가게 되면? 시정명령권 자체가 이제 권고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그것에 대한 시정해라. 네, 시정하라고 명령을 하는 건데 조금 더 이제 근데 그것을 법안에 담아서 위원회가 그 역할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법무부나 다른 부처가 그 역할을 할 수도 있는 거니까 네. 그렇군요. 근데 지금 평등이라는 것이 목표라는 것은 너무 긍정적으로 좋은데 또 평등이라고 얘기하다 보면 그거 안에는 좀 의미가 너무 넓어서 차별을 하고 있는 사람에 대한 정확한 지적이라고 그럴까요? 정확한 제재라고 그럴까요? 네네. 그거는 좀 부족해지지 않을까 하는 또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하네요. 하지만 우려와 네. 달리 거의 법의 내용이 같습니다. 그렇구나. 네, 네. 용어에 상관없이. 네, 네, 그렇죠. 국가인권위원회 홈페이지 들어가니까 볼거리가 되게 많더라고요. 예, 웹진도 되게 재밌고 그 국가인권위원회가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그 차별에 대한 인식조사 네, 한 게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영상으로. 차별이 더 이상 남의 얘기가 아니다. 특히 코로나19를 겪으면서 10명 중 9명이 내가 뭐 괜히 기침 한번 했다가 네, 또 의심받고 하니까 타인의 차별받지 않을 권리도 중요하다라고 네. 이 인식이 맞아. 확 올라갔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 차별을 이대로 둔다면 사회적 갈등이 더 심화될 것이다가 네. 72% 이상 차지했더라고요. 굉장히 좀만 더 땡겨보면 힘을 좀 주면 많은 맞아요. 분들이 이렇게 좋다고 생각하시니까. 네, 그렇죠. 근데 이제 법이라고 하는 것이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그러니까 국민들이 원한다, 시민들이 그것에 대해서 열망한다라는 측면에서 법이 만들어지기도 하지만 또 반대가 있다 하더라도 이것이 이제 어떤 법이 먼저 끌어가야 하는 영역들이 좀 있거든요. 그렇죠. 사실 지금 이런 이제 통계를 막 이렇게 내놓아도 반대하는 진영에서는 아니야 또 다른 사람 반대 이런 얘기들 계속 하시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국민의 지지도 정말 중요하지만 이 법이 이제 우리 사회에 어떤 역할을 할 수 있고 어떤 걸 지향하느냐 이런 고민들을 가지고 조금 결단을 해야 되는 순간도 있는 것 같아요. 소수자를 향한 것들 법안들이 주로 그런 역할을 그렇죠. 많이 하죠. 네. 다수가 아니기 때문에 법제화되기 어려운 부분을 네. 법이 끌고 가주는 네, 그렇죠. 역할을 해야 네, 되지 네. 않나. 네. 근데 기존에 정말 저희가 막 아무렇게나 막 생각 안 하고 했던 표현들 중에 문제가 됐던 게 있다면 여기서 한번 좀 지적을 해 주세요. 네. 입 다물고 있어야지. 사실 이게 혐오 네. 표현이 그 단순히 표현의 딱 말의 문제는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이런 말 쓰지 마라고 하면 그 말만 안 쓰고 여전히 누군가를 차별하는 마음이나 이런 걸 가질 수 있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사실은 그게 맥락이 중요한데 근데 이제 꼭 얘기하고 싶은 게 아까 잠시도 얘기 이제 나왔었는데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나 뭐 청소년에 대한 인식 같은 건 전 정말 안 바뀐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청소년은 보호받아야 하는 주체야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 차별을 이제 하는 행위일 수 있거든요. 너희는 의존적이고 우린 그렇죠. 독립적이고. 네. 뭐 예를 들면 성숙하지 못한 존재다라고 생각하거나 근데 사실 이 성숙의 문제는 나이와 딱 직결된다고 보기 어렵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나이 먹어도 네. 미성숙할 네. 수 있어요. 맞아요. 예. 그리고 청소년 스스로를 중에서 보면. 개발하는 친구들도 있거든요. 그렇죠. 이미 성숙한 친구고. 네.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그런 어떤 특정한 정체성 하나 나이가 어디다 이거 하나만을 가지고 그들에게 뭔가 이렇게 편견, 고정관념이라든지 그러네요. 이걸 더 씌우는 말들이 어떻게 보면 다 약간 이제 혐오 표현의 그거는 정말 영역으로 많이 쓸 수도 들어갈 수 있는 있고. 것 같은데요. 네. 그리고 장애인에게 특히 이제 뭐 배려한다는 취지로 불쌍하거나 어떤 도움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하지만 그것이 불쾌한 장애인 당사자들도 있을 수 많죠. 있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그래 왔었고 좋은 일이다라고 생각하는 그 틈틈에 어떻게 보면 좀 이런 차별 의식이라든지 어떤 고정관념들이 이제 들어가 있는 경우가 대단히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이게 좀 제가 생각했었던 친절과 배려와 뭐 맞아요. 이런 것들이 또 순전히 나의 입장, 나의 그렇죠. 시각에서
위해서만 네. 하게 된다라는 맞아요. 생각이 좀 찔리네요. 네. 저희가 배려를 정말 어느 선까지 해야 될 것인가 상대 맞아요. 입장을 좀 더 네. 생각하지 않는다면 자칫하면 네.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선을 넘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주무관님 만나러 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빌려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게 선을 넘지 않거나 내가 어떤 말을 하고 있지라고 이렇게 깨닫는 걸 저희가 흔히 이제 인권 감수성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 인권 감수성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이제 세계 인권 선언이나 이제 인권에 관한 문서를 보면 다 주어가 모든 사람이에요. 모든 사람은 자유롭다. 모든 사람은 평등하다 이렇게 그렇죠. 가거든요. 근데 그 모든 사람을 확장하지 못하는 게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모든 사람 안에 성인 기준만 딱 담고 항상 있으면 예, 표준의 기준만. 네, 그렇죠. 네. 그러면 거기에 빠지는 사람들이 정말 많거든요. 예. 그래서 이 감수성이라고 하는 건 그 모든 사람의 정말 많은 사람들을 포함시키려는 노력들. 맞습니다. 네. 장애인이든 뭐 그렇죠. 이주민이든 아동 청소년이든 노인이든 맞아. 그런 것들을 네, 자, 하는 근데 노력. 저희가 여성 프로라서 또 여성 인권에 대한 얘기도 네. 안 하고 갈 수는 없어요. 우리 사회의 인식이 지금 여성 인권 부분에서는 정말 많이 높아졌는데 사회는 네. 지금 못 따라가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런 부분의 대응들은 어떻게 하고 계신지. 그 성차별 사건은 정말 끊이지 않고 계속 들어오는 사건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대외적으로 어떤 제도나 이런 것들도 마련돼 있고 실제로 의식도 많이 높아지고 있지만 너무 오래된 관행인 거예요. 그 성역할이라고 하는 거. 관행이. 네, 그것을 이제 뼈저리게 이제 최근에 느끼게 되는 건 뭐냐면 혐오 표현 관련해서도 학교의 혐오 표현의 주된 내용들이 성별이거든요. 학교요? 네, 학교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 초, 중, 고등학교에서도 이제 가장 많은 어떤 혐오 표현 대상이 되는 게 여성, 남성 이런 구분에서 시작되거든요. 아. 그런데 예를 들면 우리 학교가 지금 다양한 아동들의 정체성이 있는데 가장 크게 부각시키는 게 성별이잖아요. 아. 여자 학교, 남자 학교. 맞아. 교복도 여자가 입는 그렇죠. 교복, 남자가 입는 교복. 아, 그러고 보니 그러네요. 네. 맞아.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학교에 이미 어렸을 때부터 학교에서부터 계속 학습되어 오니까 이게 아무리 제도나 이제 의식이 바뀌더라도 그것이 쉽게 달라지지 않는다는 게 너무 맞아. 큰 얼마 전에 문제인 것 같아요. 봉태규 씨 치마 입고 나왔다고 굉장히 대서특필돼서 네. 깜짝 놀랐어요. 그렇죠. 그것도 자연스러울 수 있거든요. 맞아요. 예, 예. 맞아요. 아, 그런 문제들. 네. 정말 그러면 교육 현장에서 그런 교육들도 지금 계속 이루어지고 네, 있는 겁니까? 그렇죠. 계속 이루어지는데, 그러니까 아까도 잠깐 얘기 드렸지만 우리가 이제 성폭력, 성희롱 예방 교육도 하고 인권 교육도 하고 장애인 교육도 하고 정말 많은 교육들을 하거든요. 그런데 달라지지 않는다. 이거는 뭐냐면 틀 자체가 다르지 않고 그 억압적이고 강압적인 틀 속에서 이미 이제 그런 구조화된 사람들이 가르치는 교육에 한계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틀 자체를 환경 자체를 어떤 성평등을 하게 만들어가고 그리고 그것들을 전수하는 방법조차도 이제 평등하거나 존중하는 관점으로 이제 진행이 되어야 하는데 이미 뭔가 미숙한 존재에게 뭐 성차별하지 마라 이런 식의 주입식 교육은 한계가 있는 거라고 네. 보여집니다. 네. 벌써 시간이 이제 한 30초, 아, 뭐 네. 1분 정도 남았는데 네. 끝으로 꼭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은 네. 좀 듣고요. 또 한 가지 더 마지막 질문은 인권위 권고는 너무 약한 거 아니냐, 뭔가 좀 제대로 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네. 그런 국민들의 바람은 어떻게 느끼시는지. 그 사실 이제 권고 기능밖에 없기 때문에 구제가 완벽하지 않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정말 많은데 권고라는 기능 때문에 오히려 인권위가 정부와 좀 다른 의견도 얘기할 수 있고 이미 법으로 딱 규정되어 있지만 그 법을 넘어서는 어떤 인권적 관점의 대안들도 제시를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권고라는 것이 사실은 더 약자 옆에 더 많은 곳에 스며들기 위한 기능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네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평등법 사실 많은 노력을 거치면서 그리고 시민사회계나 많은 영역에서 지금 만들어지기를 원하고 있거든요. 법이 이제 만들어지는 것에 대한 우려도 있을 수 있는데 네. 이 우려라고 하는 건 이제 나중에 찾아서 바꿔가면 되는 거니까요. 네,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남정미 씨는 어떠셨어요? 네, 평등의 실현은 우리 모두가 누려야 할 권리의 크기를 넓히는 과정이라고 써 있더라고요. 예, 지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금요초대석 오늘은 국가인권위원회 혐오차별대응기획관 김태현 주무관을 모셔봤습니다. 남정미 씨도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뉴스브런치 금요일 순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